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 치러진 도의원 보궐선거에서 순천시 제1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한춘옥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개표 결과 한춘옥 후보는 64%의 득표율로 무소속 주윤식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고흥군 제2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박선준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박선준 후보는 53%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4.7 보궐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순천시 제1선거구 26.3%, 고흥군 제2선거구 55.7%를 기록했습니다. 정현복 광양시장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의혹이 광양시의 인사를 둘러싼 잡음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 시장의 친동생이 목사로 있는 교회가 승진의 통로라는 구설에 오르고 있는데요. 결국 경찰에 고발장까지 접수돼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정현복 광양시장의 친동생이 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광양시 광양읍의 한 교회. 최근 이 교회 신도들이 승진 특혜를 받고 있다는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고발장은 현직 광양시 공무원 6명이 해당 교회를 다니며 헌금을 납부해 승진에 도움을 받았고, 이 외에도 많은 공무원과 비정규직들이 승진과 특혜 채용을 위해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며 수뢰죄와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는지 수사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취재진과 만난 고발인은 최근 광양시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도 승진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올라와 공무원 조직에서 퍼지고 있는 소문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거기 다니는 공무원들이 다 승진을 하더라. 교회 목사는 광양시장 동생이고 광양시장 당선되고 나서도 그 교회 공무원들이 많이 다니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현직 광양시 공무원들을 모두 연락해봤습니다. 교회에 다닌 건 개인적인 사정이라며 부연 설명을 거절하는 사람도 있었고, 일부는 교회에 다닌 건 맞지만 인사에 불공정한 면은 없었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개척교회를 다닌 이유에 대해서는 대부분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6명 중 1명이 연락이 닿지 않았고, 1명은 올해 1월부터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나머지는 모두 이 교회 신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진은 교회 측의 설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저희가 이 교회 관련해서 최근 불거진 죄송합니다. 전화 끊을게요. 전남경찰청은 고발이 접수된 만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헌금을 빙자한 승진 청탁 등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최근 광양시장의 이해 충돌 의혹이 제기된 광양시 군도 6호선 공사 계획을 두고 인근 마을 주민들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양시 진상진월면 이장단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해당 도로공사는 지난 2014년부터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다며 잘못된 여론이 형성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도로는 낙후된 지역의 이동거리를 단축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속히 착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순천시 의회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제250회 임시회 개회를 연기했습니다. 순천시 의회는 지난 4일부터 지역 내에서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재유행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오는 14일까지 열릴 예정이던 제250회 임시회를 연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 의회는 제250회 임시회 일정을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로 잠정 연기하고 11일까지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세를 지켜본 뒤 다시 결정할 예정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지역 대학 대부분이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런 대학들의 위기는 단순히 대학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공동 몰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대학들은 적극적인 자국책을 찾고 있지만 인구 절벽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기관차를 운전하고 익숙하게 수신호를 보냅니다. 낙석 제거, 주차제도. 서울 지하철 4호선을 옮겨놓은 시뮬레이션으로 기관사를 양성하는 데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고향은 아니지만 철도 기관사가 되고 싶어서 대학을 알아보다가 성원대학교가 철도 특성화 대학교로 지정돼 있어서 이 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학력 인구 감소에 따른 자구책의 결과입니다. 800명이던 입학 정원을 700명까지 줄인 대학 측은 5년 전부터 철도 특성화에 나섰습니다. 예상은 적중의 기관사와 간제사의 수요가 늘면서 철도 관련 학과도 2개에서 4개로 늘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인구 절벽을 피해가지는 못해 지역사회와 신입생 유치 협약을 맺은 끝에 다른 학과의 입학 정원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대학의 특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학이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에 이 철도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저희 대학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입시에서 현실을 체감한 다른 대학들도 적극적인 자구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입학 정원의 90%를 가까스로 넘긴 광주대는 정원 조정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조선대학교 법인도 입학 정원 축소와 학과 통폐합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꼭 맞는 지역사회가 원하는 인재들로 바꾸고 싶습니다. 사실 대학이 죽으면 지역 경제가 무너지거든요. 지난해 국내 출생하는 27만여 명, 올해 대학 모집 인원 55만 명을 감안하면 20년 내에 대학 정원을 절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단순한 정원 조정만으로 지역 대학이 버틸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한 지 17년이 됐습니다. 기업 400개, 21조 원의 투자 유치가 공으로 제시됐지만 크고 작은 잡음들도 계속되어 왔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2004년 개청 이후 17년 동안 403개 기업 21조 2,570억 원의 투자 유치를 통해 47,117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됐던 지난해에도 일명 천우신조 프로젝트를 추진해 32개 기업으로부터 7,257억 원의 투자 유치와 1,314명의 고용을 창출했습니다. 그동안의 실적을 분석해보면 업종별로는 철강 금속이 133개로 가장 많고 물류와 주거 지원, 석유화학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내 기업이 334개로 대다수였지만 중국과 일본, 미국, 홍콩, 네덜란드 등 외국 기업도 69개에 이릅니다. 현재 5개 물류단지와 7개 산업단지, 관광단지 3곳과 정주단지 2곳 등 60제곱킬로미터 면적에 총 17개 단지가 개발률 80.5%까지 진행됐습니다. 특히 세풍산단은 2차 전지 소재 산업 등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배후단지로 경도지구와 화양지구는 블루투어 신성장 관광벨트로 조성됩니다. 경제청은 또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2030년까지 기업 수요 맞춤형으로 14제곱킬로미터 규모의 산업용지를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경제청은 그러나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신대지구 초고층 오피스텔 건립과 선월 하이파크 토지 보상 민원 등 지역 주민이나 토지 소유주들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정보라든지 또는 공유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그런데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좀 부족했었다라면 앞으로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총 이 지역의 산업용지 부분을 약 500명 평 이상까지 우리가 추가로 확보하는. 광양경제청이 다양한 용도의 부지 조성과 투자 유치는 물론 지역 사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광양만권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1조 5천억 원이 투입되는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 숙박시설 건립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전라남도와 광양만권 경제청에 따르면 미래에셋 측은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을 위한 건축 심의를 신청했으며 이달 말 건축경관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상반기 안에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숙박시설 1단계 건립은 6만 5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사업비 7,500억 원을 들여 지상 29층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 11개 동을 짓는 것으로 오는 2023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한편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최근 시정질의에서 경도 개발이 당초 계획과 달리 숙박시설을 건립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해양관광단지 조성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수 지역의 인구가 28만 명 아래로 떨어진 가운데 시민단체가 별관 신축 계획을 철회하고 정주 여건 개선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수시민협은 어제 성명을 통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 여건 개선에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며 특히 시내버스 확충과 노선 확대, 마을버스 공영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협은 또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편익 증진을 위해 자전거와 휠체어의 무상 대여, 킥보드의 체계적 관리도 요구했습니다. 평년보다 한 달 정도 일찍 전남 첫 노지 모내기가 시작됐습니다. 자율주행 이항기가 스스로 어린 모드를 심었는데요. 김한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항기가 힘차게 굴러가자 푸른 벼싹들이 줄을 맞춰 심어집니다. 이항기 위에는 모판을 공급해주는 한 명만 있을 뿐 운전석은 텅 비어 있습니다. 굴곡이 심한 논밭에서도 스스로 움직이며 모를 심는 자율주행 이항기입니다. 인력과 생산비를 기존보다 절반가량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자율주행 이항기는 사람이 타지 않고도 이항할 수 있고요. 그래서 노동력과 인력을 갖다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처음 시험 재배된 모내기 품종은 극조생종인 진옥벼. 추위에 강하고 생장 속도도 빨라 기존 품종보다 약 50일 정도 일찍 수확할 수 있습니다. 5,400여 제곱미터 면적의 노지에 두 가지의 다른 품종과 함께 심어 수확량과 품질을 비교할 계획입니다. 우릉 피해도 좀 줄이고 또 조기 재배를 하면서 잡초 발생을 또 억제할 수 있으니까 일거양득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점점 더워지는 기후에 맞춰 지자체들은 조기 재배할 수 있는 벼 품종 개량에 힘쓰고 있습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 수확을 해서 또 우리 농가의 소득을 올리고 또 햇살 시장을 선점하는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오는 7월에 수확 예정인 진옥벼. 남도의 대표 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전남 동부와 경남 서부 지역을 연계한 남해안 남중권 발전 전략이 수립됩니다.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는 어제 광양시청 상황실에서 공동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갖고 대상 권역은 영호남 10개 시군 2031년을 목표로 올 연말까지 동서화합과 신성장 거점 지역 발전 전략을 수립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용역은 경제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신성장 산업벨트 구축 방안이, 문화관광 분야에서 특색 있는 문화관광지대 조성, 교통물류 분야에서 교통인프라 확충과 연계 활용, 기타 분야에서는 소통화합의 교류 협력 방안 등이 폭넓게 연구될 예정입니다. 양 지자체는 지난해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과 지리산 남해안권 관광개발, 석유 철강 산업과 항공산업 연계 등에 공감하고 협력사업 공동 발굴에 합의하면서 이번 공동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도내 모든 보건소 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